네, 격주로 화요일에는 전현희 의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새 인터뷰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은 거절할 수 없어서 나오셨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모두 전환 준비 중이십니까? 네, 열공하고 있습니다. 열공. 뭐 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일단 서울시장 출마하려면 네. 아무래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공부하고 계세요? 요새 서울시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네. 또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애청자 여러분들은 전현희 의원께서 서울시 공부 뭐 하고 계실지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거 공부하고 계세요? 다양하게 공부하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음, 교통 문제, 네, 교통. 예,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음, 그리고 또 서울의 산업, 네. 서울의 대표 산업이 사실 그럴 듯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산업을 예. 어떻게 살리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 돌봄, 돌봄. 또 건강과 체육, 네, AI. AI. AI가 사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네,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통신, 통신? 이 지금 통신료 뭐 이런 예. 인하하는 문제, 예. 뭐 이런 것들. 예. 네. 대체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이슈, 특히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 아직도 처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중간에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상당한 피로감 속에서 보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이 되니까 야, 작년에 진짜 꿈만 같다.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삶이 바뀌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광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어머, 나는 도로 을이네. 나는 언제 갑이 한번 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 교통, 저출산, 돌봄, 건강, 체육 이건 진짜 특히 서울 시민들 뭐 전국의 모든 뭐 시민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까? 강남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의 해법이 참 찾기 어렵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뭐 계속 공부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부동산을 가지고 뭐 해결을 하는 것은 국토부나 정부에서 네. 해야 할 일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터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집값이 네. 비싸서 사실은 주거비 때문에 전부 경기도 일원으로 그래서 그 직주 근접 미소원이잖아요. 회사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전부 이제 지역 그 경기도 일원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저 뭡니까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는 게 주거의 공간으로 그리고 무조건 임대주택 하면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후진데 그 지하철에서 제일 먼데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역세권의 청년 공공임대 신혼부부 애 하나 나 얼마나 바쁩니까? 전철 가까운 데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의원님. 방금 우리 예. 기자님이 말씀하신 예.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청년들이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네.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거의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든지 가족을 갖는 것도 포기한 청년들이 너무 많죠.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주거 불안 이런 걸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청년들을 맞습니다. 위한 정책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세권의 음. 좋은 부지에 네.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네. 그것도 양질의 예. 좀 더 멋있고 예. 세련되고 청년들이 거주하고 싶은 네.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네.
서울 전역에 땅을 찾고 있고 땅 찾기. 그리고 땅을 아, 찾아서 지금, 이것을 예. 어떻게 네. 실제로 그런 이제 멋진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예. 건설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해법을 지금 찾았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지금 서울의 땅 찾기 프로젝트 서울에 좋은 땅 어딨나 이렇게 보러 다니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청년 신혼부부도 그렇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딱 하나 생긴 가족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왜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선배 눈치 봐야죠. 또 후배 눈치 봐야죠. 또 집에서는 또 애 어떻게 케어해야 되죠. 이분들을 동선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은 해도 혼자니까 신혼부부 아직 애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다닐 수 있고 뭐 저처럼 아이 다 키운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그렇게 아기가 있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있는 그 부부들, 요 가족들을 최우선 배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너무 청년들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예. 네, 그 엄마들 이제 진짜 힘들죠. 맞아요. 뭐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네, 예, 너무 네. 힘들어요. 저도 예. 그때 힘드셨죠? 신혼부부 아기 기를 때 예. 정말 슈퍼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지금 경험이 생각해보면 있는데요. 의원님도 키울 때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저도 키울 때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 후배들도 힘들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 육아나 이런 게 왜 대물림이 될까요? 한국 정치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 돌봄. 육아, 돌봄 그리고 또 편안하게 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맞습니다. 나라나 시에서 이것을 예. 사실상 책임져 주는 예. 그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키워주거나 시에서 키워주거나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네. 아니면은 돌봄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개념 중에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 우리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또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래서 육아 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네.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예. 있도록 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국가나 이제 지자체에서 네. 경력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 뭐 급여도 주고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전업주부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런 네, 건가요? 전업주부가 예. 하나의 직업으로, 예. 인정을 해서 거기에 예. 대해서 경력도 인정하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아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유,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왠지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막 사실 지금 애청자분들 가운데 뭐 손녀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돌봄이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또 못 키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 다 얘기하면 밤새워서 할 밤새워. 얘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고구마하고 물김치 갖다 놓고 밤새 해야 되는 얘기인데 내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오전 11시 40분까지는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될 텐데 법사위원이시라 네. 지난번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하셨을 때 위헌 소지 없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수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장실 문 잡고 웃고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법사위 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네. 주장한 그런 대표적인 네. 의견인데요.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이나 네. 또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 뭐 이런 이제 위헌 논쟁이 있어가지고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수정안 대폭 그 법사위 안을 수정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대법원이나 법원 쪽의 의견을 이제 대폭 수용을 한 그런 네. 안이고요. 원래 법사위 안에서는 좀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민주당에서 그래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없는 것보다 통과시키는 게 낫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모아서 음. 고육지책으로 네. 수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곧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처음 법사위 안에 대해서 우리 3대 특검 특위에서 그 안을 음. 발의를 했었고요. 네.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운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만 예. 어쨌든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음흠. 통과시키는데 네. 또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잘 그 지규현 판사 계속 이 재판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고 앞서 말씀 주신 뭐 우리가 뭐 돌봄의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AI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교육 문제 산적한 그 이슈가 민생 현안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내란에서 우리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데 내란 속에 윤석열 계속 저렇게 이건 내란이 아니었다.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참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지금 아직도 이 내란 범죄자들이 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고 맞습니다. 재판을 무려 1년 이상 이렇게 예. 끌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가 도대체 내란 청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닌 건지 네. 이렇게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장과 회복 이재명 정부와 함께 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내란이 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이 계속 저를 발목 잡고 지금 서울시장 있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란이 계속 발목 잡고 진도 못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그 책임의 그 상당 부분은 사법부에 있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오죽하면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전담재판부 그러니까요. 만들겠다고 예. 법까지 만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법부도 이번 수정안에 대폭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을 했으니까 사법부도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읽고 좀 정신 차리고 네. 내란 청산에 좀 적극적으로 예. 나서야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아유 의원님 속이 시원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언론은 언론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전부 다 직역에 맞게 이 내란 청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법부만 그 역할을 해태한 거 아닙니까? 지난 1년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규현 판사가 아니 일반 회사에서 룸사롱 가가지고 300만 원 접대 받았으면 그 사람 그 회사 다닐 수 있습니까? 그날로 잘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그런데 왜 법원만 그 사람 그냥 둡니까? 하던 일 계속 합니까? 애기 보러 갈까? 그 사람들 지금 판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무 시간에 낮술 먹고 노래방 가고 애기 보러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재판을 하는 판관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해하라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170만 원 예, 법원 이라고 내부에서 조사한 걸로 그렇게 나왔다 했지만 알고 보니 이제 300만 원. 예, 근데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명백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음. 버젓이 이 중대범죄자를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법부가 네. 제정신이냐 정말 어.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사법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란 사건 재판이 예. 윤석열 재판이 법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재판이다. 예. 알고 있어요. 인정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대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 그대로 두고 볼 거냐. 네. 그리고 사법부가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뭐 자기들 말대로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음. 판사를 교체하거나 이런 게 네. 이제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 뭐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비위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법원 내부 징계를 통해서 재판에서 배제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럴 기회가 법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기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계속 지기현에게 재판을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법부가 지기현에게 내란 사건을 맡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코파이 1,050원 피해금 1,050원에 대해서는 벌금 5만 원 소송도 하면서 자기들은 300만 원 애기 보러 다닌 사람들은 계속 그냥 뻔뻔하게 있는 것 자체가
참 300만 원과 아기 보는 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여하튼 묶어서 제가 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차 종합특검 어제 네. 그러니까 3대 특검 특위에서 네. 제출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안을 국회 의안가에 제출을 하셨는데요. 요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동안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네. 최병 특검, 세암 특검이 뭐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네.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능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꼈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란의 진상, 특히 뭐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네. 외환죄라든지 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됐다. 예. 그리고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를 했는지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지금 네. 내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예.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면죄부 준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번에 면죄부를 줬죠. 뭐 네. 아무런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네. 취지로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병 특검은 임성근 사령관의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요것만 사실 그렇죠. 이제 구속이 거죠. 됐고 이 대통령의 경로설로 시작된 수사 외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책임도 제대로 묻지 네.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 규명과 책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특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은 29일에 이제 28일. 예. 종료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9일에 발표를 어. 하게 될 텐데요. 아,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현재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 볼 때에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이제 내용이 18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다 제대로 수사를 못한 네. 그런 아예 손도 못 댄 이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서 특히 뭐 양평 고속도로 네. 사건이라든지 또 김건희가 박상재를 지시해가지고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새로운 의혹이기 때문에 예.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1차 3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 종합 정리를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 특별 검사 1명하고 특검보가 5명입니다. 네, 그리고 파견 검사가 30명이고 상당 부분 종합해 보면 156명. 굉장히 큰 특검이 다시 또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통일교는 없는 겁니까? 통일교는 지금 이제 별도. 별도의 트랙으로 하고요. 예. 이번 종합특검에는 예. 김건희의 통일교 연루 뭐 받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저기 목걸이나 목걸이에 귀걸이 받은 뭐 이런 가방, 것들, 샤넬백 이런 건진을 거.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의 좀 더 통일교. 그 부분만 일단 이 법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전반적인 통일교에 관한 특검은 네. 추가로 후속 예. 법안을 통해서 아하.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별건으로 구분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통일교 전체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뭐 여야 불문, 네. 요거는 별도의 통일교 2단 특검 이렇게 원내에서 부르던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해서 하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미진한 것들을 다시 그 소환해서 하는 특검이 네. 되는 건데요. 특별검사보를 5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분야별로 1명씩 있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종합 특검이다 보니 특검 하나로 이제 하는데요. 예. 근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아마 각 분야에 예. 이제 특검보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숫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진한 것 가운데 가장 주요하게 2차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핵심이라면 뭘까요? 사실상 내란 특검 많이 아쉬워요. 네.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라는 게 명징하게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도 무혐의 해버리고 조희대도 무혐의 해버리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실제로 윤석열의 내란이 2022년부터 네, 사실 집권 초부터 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제
군 장병 네. 장관 인사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음흠.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내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음흠. 그것을 기획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이거는 확실히 네. 이번 종합특검에서 밝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윤석열의 선거법 사건입니다. 아, 윤석열의 선거법. 예, 예. 윤석열이 사실상 뭐 우리 와이프 뭐 예, 뭐 아무것도 주가 몰랐다. 조작하는데 아무런 뭐 이득 본 거 그 없다. 이득도 본 것도 없고 뭐 이제 어. 자기 계좌 이용만 당했다. 그리고 우리 장모 뭐 아무런 뭐 손에 끼친 것 없다. 네. 난 김만배 모른다. 우리 예. 와이프 구약 성경 다 외운다. 외운다. 등등등 예. 그야말로 선거 국면에서 결정적인 국면에서 예.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 검찰들이 대부분 무혐의를 줬고 불기소를 했고 실제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기소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는 이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특검을 하는 도중에 그 공소시효는 중단이 됐습니다. 네. 중단이 됐는데 특검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면 네. 한 달 정도 공소시효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새 빨리 특검이 시작이 돼서 예. 공소시효 중단을 중단을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네. 네. 기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사실상 자격이 없는 네. 그런 후보가 대선에 예. 나온 거고요. 어허. 이건 대선 무효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국민의힘 그 무효인 대선 후보를 낸 국민의힘이 이 정치 자금을 사실상 굳고 반환을 해야 되는 네.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440억을 네, 받아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돈을 모두 반환을 토해내야 해야죠. 되는, 반환해야 되는 네, 거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공소시효가 이제 얼마 안 곧 남아서. 끝날 시점에 예, 예.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게 예. 자기 종합특검의 매우 중요한 과제.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빠르게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고 이 또한 만약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시간이 얼마 네. 없어가지고요. 좀 예. 매우 사실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면 아직- 그냥 끝나는 네. 거죠? 네, 아직 근데 김건희 특검이 한 일주일 네. 가까이 남아 예. 있잖아요. 일주일보다 이제 좀 짧지만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음흠. 이 특검을 종료하면서 바로 즉각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김건희 특검 네, 근데 기소. 지금 사실상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매우 아쉽지만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지금이라도 좀 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음. 지금 괜찮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난 주말에 네.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직접 김건희 특검이 불러서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하긴 했는데 뭐 이때 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묻지는 않았을 거다. 뭐 자기 너무 바빠가지고 부인이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이 아닐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 팀에서 이걸 안 하면 공중에 뜰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일이네. 그러면 예. 특검법이 지금 사실 통과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네.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상 쉽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피 같은 국민 세금 440억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요? 한 달 말고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거 조은석 특검이 최근에 여러 기자들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혐의 내용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서 못했는데 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박성재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 하나 원포인트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특검은 상당히 민중기 특검이 의지가 있으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내란 특검의 경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상당히 박상재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그 큰 게 터질 수 있다. 박성재 장관 네네. 중심으로 큰 게 터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예. 상당히 그 내밀하게 예. 김건희와 뭐 윤석열과 소통하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그들 사이에 주고받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실제로 우리가 예.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상할 이제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큰 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예. 아마 조은석 특검이 그런 이제 암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을 기간 연장하는 건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좀 피로감. 그런 것도 있지만 국회 일정이 예. 지금 뭐 그것도 하려면은 법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예,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뭐 이 필버를. 내란 전담 재판부 하나만 가지고도 필버를 그래서 예. 지금 한 건 한 건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예. 너무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예. 죽기 살기로 예. 이 하여튼 법을 예. 다 막으려고. 막으려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음.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것 터질 수 있다. 뭘까요? 네, 취재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의원님이 워낙 법사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팩트 체킹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사법개혁, 법원개혁, 검찰개혁 어떻게 할지 뭐 아직 미완의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서울시장 도전도 하셔야 되고 일이 많으셔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서울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야 이 출마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공을 하고 있고요. 요즘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조만간 정리를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열공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자회견으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